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민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을 즐겨라. 그러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지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요. 너무나 이렇게 물론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즐기듯이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여러분 부동산 투자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계속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성공 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저희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이지은캐스터 연결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채팅방에 접속하셔서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역시나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입지적인 장점에 주변 개발이 더해지면서 고급 주거 단지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들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해결해 드리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접수된 사연들 이동주 대표님이 체크하고 해결해 주시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 방송 중에 전화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아, 네, 궁금하신 부동산 주소 네. 알려주시면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양천구 신월동 238 13번지. 청림아트. 여보세요? 네네, 빌라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 네. 고려 중이신 건가요? 지금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거기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좀 지하도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신월동의 빌라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지금 보유하신 거를 매도하려고 내놓으셨는데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놓은 거 자체가 지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내놓은 게 맞나 안 맞나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지. 여기서 거주도 하세요? 네. 아, 실거주 하시고. 네. 건물은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2002년도에 지었어요. 2002년도에 지었고요. 네. 우선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매도 전략 구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지를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팔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왜 이걸 팔아야 되는지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좀 좋은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2002년도부터 여기 거주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7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한- 거주하셨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통편이 좀. 교통편이 멀어서. 제일 불편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할까 처분을 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보유할 것이냐, 네, 네. 처분할 것이냐.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판단은 딱 이거예요. 좋아질 수 있으면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는 거주하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제일 불편한 게 교통 환경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내 물건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럼 물건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뭐 얘를 재개발한다거나 재건축한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보유하는 게 맞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없다. 그러면 처분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근데 지역적으로는 사실 지금 제일 안 좋은 교통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목동선이라는 경전철 호재가 있기는 한데 네. 아쉽게도 이 신월라이시 근처에는 여기 안 들어와요. 그러니 그렇죠. 목동선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내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건이 좋아질 확률도 없고 그럼 결론은 지금처럼 처분하려고 마음먹은 게 맞고 아까 네. 말씀하실 때 여기 이거 공원 조성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게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게 들어오니까 내게 어마어마하게 가치 상승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들어옴으로써 나처럼 이렇게 이곳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를 처분하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호재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이게 완성되고 나서 그때 파시려고 그러면 그땐 더 힘들어지니까요. 네. 그냥 지금 매도 전략 잘 구사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게 좋냐면 네. 자, 이 신월동의 특성이 뭐예요? 양천구예요. 행정구역은 양천구예요. 그죠? 네. 사실 양천구면은 서남권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천구에서는 딱 세 개 동이 있어요. 목동이 있고 신정동이 있고 신월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목동부터 해서 신월동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미지가 벗어나는 이미지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목동에서 신정동을 거쳐서 신월동을 거쳐서 나가면 경기도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끝자락 개념이 좀 짙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항상 찾아와야 되는 거냐면 주거지로서는 자꾸 도심과 가까운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양천구 내에서는 목동이 제일 그래도 양천구 내에서는 목동이 제일 서울의 중심권하고 가까운 동네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쭉 해서 목동을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신월동 바로 옆에 조금은 신정사거리역이나 신정역, 목동역 근처에 신정동 지역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반드시 이거 처분하시고 이 거주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또는 아니면 네. 목동 쪽으로 신정동이나 목동 쪽이요? 예, 목동 쪽으로 오실 거면은 9호선 라인 있죠. 네. 등촌역이나 염창역 있죠. 네. 이렇게 역 주변으로 항상 꼭 나오세요. 네. 네. 네, 어머님 상담 중에 교통이 좀 불편했어요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짚어주신 지역들로 좀 갈아타기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좀 편안하게 교통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하셔서 결정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두산 위브를 네. 네, 전세기구 투자로 매수할까 생각 중인데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몇 평형대 보고 계신가요? 24평형. 20평형대를 갭 투자해도 괜찮을지 네네. 용두동의 두산 위브 대표님 투자 목적 매수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혹시 용두 두산 이부를 검토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세요? 청량리 개발. 청량리 개발 때문에 네, 네. 여기는 용두 역세권이고 청량리 역세권은 아닌데요.
거기서 네. 가서 물어봤더니 네. 그 청량리역에서 뭐 한 10분 거리 그 정도는 다 역세권이라고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일단 제가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한번 이유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조금 다른 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네. 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개수만 300개가 넘습니다. 네. 10분이면은요. 짧게는 중간에 역이 3개까지도 들어가요. 그죠? 역세권이 네. 가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옆에 있다라고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같은 역세권 개념을 판단해서는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왜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아닌지까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혹시 이 단지를 보시면서 이 단지의 지난 시세의 흐름을 한번 보셨어요?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자, 많이는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가장 많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를 보게 되면 지난 한 10년간의 시세를 우리는 항상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최근 10년이에요.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18년도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에 60% 70%가 2018년도 하반기쯤에 집중적으로 오른 아파트들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입지도 좋고 생활하기도 되게 편리한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기엔 너무 편리성이 너무 많으니까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지 외부에서 더 많은 이걸 사고 파는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크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는 높고 매매가는 낮아서 무슨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냐면 우리가 전세가율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2018년도 하반기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단지들을 막 보시면서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냐면 지금 보신 이런 단지처럼 하반기에 갑자기 오른 거 왜? 지난 8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다가 한 2년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안 오른 게 한 번에 다 오른 느낌을 받고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에 비하면 아까 청량리 역세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청량리역 주변에 많은 고가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시장이 다르고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 이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시게 되면은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 이로 인해서 지금 조정기 거치면서 보합에서 약간의 조정 하락. 이 시기 때는 가장 먼저 내놓는 아파트들이 또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환 가치를 중시하는 즉 매매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과 조금 덜 좋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면 뭐부터 버리겠어요? 당연히 좀 덜 좋은 것부터 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위험성이 높은 거를 내가 무슨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안 오르던 게 올랐어. 그럼 이게 근데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보단 싸. 그러니까 나 이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국 추격 매수해서 힘든 시간 보내시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 금액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전동뉴타운 대비.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 100% 추격 매수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얘를 들어가시려면 얘가 실제로 전세가가 더 올라왔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쫓아가는 투자하지 마시고 앞서 나가는 투자. 도심권의 아파트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 주거 선호 시설. 그러면 근데 추세는 지금 서울에서는 어떻게 1, 2인 가구가 상당량 증가. 그럼 1, 2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건 맞고 그럼 그 1, 2인 가구는 어디를 좀 더 중시하냐면 물론 이렇게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서울에 300개가 넘는 수많은 역세권 중에서 업무타운과 가까운 역세권. 업무타운의 한 복판에 있는 역세권 이런 것들을 선호할 거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이 단지 투자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청량리 호재도 좀 기대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올라줬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거든요. 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해안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작아서 좀 큰 집으로 넓혀갔으면 했어요. 아,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송파 장지동. 장지동에 무슨 아파트요, 어머님? 위례 신도시인데 꿈의 거리요. 네. 꿈의 예, 그림 몇 사단지. 평형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22평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혀서 이사를 가볼까 하시는데 따로 보고 계신 곳은 없으시고요? 판교에 네. 동판교 쪽에 새 그랑볼. 서해 그랑블로 좀 옮겨보는 게 어떨런지 그럼 일단 지금 예. 거주 중이신 장지 꿈의 그린 진단 먼저 도와드리고요. 예. 동판교 서해 그랑블로 이사하는 계획은 잘 세워보신 건지까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세요, 어머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에 살고 계신데 예. 저 판교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판교 살았었는데 이쪽 이사 온다고. 예. 예, 그쪽 생활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그쪽이 좋은 것 같아서 예, 예. 당연히 위례 신도시는 아직 기반시설이 다 안 갖춰졌잖아요. 당연히 예. 판교가 훨씬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위례 신도시 걸 처분하시고 금액을 좀 많이 보태셔야 될 것 같은데 동판교 예, 쪽에 예. 가시면은 예, 조금 보태야 되겠죠. 예, 보태도 사실은 위례 신도시를 버릴지 말지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실거주자라면 버리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 무리가 안 돼서 내가 판교 같은 데로 가신다라면 그거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위례 신도시는 사실상 특성이 좋아요. 그리고 완성된 신도시가 아니고 아직 미완성된 신도시, 네. 신도시가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얘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고 완성이 되면은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기반시설 갖춰지려면 앞으로도 한 7, 8년 정도가 더 걸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설픈 곳으로 갈 거면은 안 옮기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판교역 주변에 동판교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거는 찬성을 할게요. 왜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예요. 예, 자, 자족 도시란 말이에요. 자족 도시면서 지금 테크노밸리가 하나가 생겼었잖아요. 하나가 딱 주도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테크노밸리 중에 1단계가 또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테크노밸리의 2단계 그리고 앞으로 3테크노밸리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업무지구가 더욱더 많아지고 업무지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요자는 많아지는데 어떤 수요자가 많아지냐면 젊은 층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수요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판교의 전체적인 주택 시장은 이 업무지구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훨씬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되는 시기가 이 위례 신도시가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져서 신도시다운 신도시도 모습을 갖추는 시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예. 그럼 당연히 지금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분이 판교로 가는 거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내 자산이 그러니까 증식되는 이런 시간이 또 훨씬 더 판교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옮기셔도 아무 지장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네. 판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오른 거 당연히 올랐죠. 그리고 위례도 예,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살 때 제가 그거를 12억에 팔고 왔는데 지금 8억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럼 위례 신도시는 가서 위례 신도시도 지금 올랐잖아요. 얘는 지금 시점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예, 다 올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위례 신도시를 내가 좀 더 있다가 팔고 판교를 나중에 사야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판교는 나중에 가면 더 못 사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판교의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정해진 공급량에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판교는 늦게 들어갈수록 손실. 위례는 어쨌건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럼 똑같은 전제 조건 하라면은
지역을 갈아타야 하는 거죠, 당연히. 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예, 그러면 예. 예. 또 뭐가 더 궁금하세요? 동판교보다도 서판교가 조금 저렴하니까. 내가 동판교보다는 서판교를 조금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서판교 중에서도 어디를 가셔야 되는 거냐면 예. 서판교에서도 제일 지금 서판교가 동판교보다 가격이 싼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지하철이 없어.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럼 네. 지금 서판교에는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월판선 기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 그죠? 예. 바뀌면서 테크노밸리에 접근성 좋은 곳 몇몇 네. 단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동판교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일단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사실 마곡 같은 경우에도 업무타운이 들어서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뭐 계속해서 오를 거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업무타운의 힘을 계속해서 발휘해준 경우잖아요. 판교도 좀 그렇게 봐주시는 거니까 갈아타기 찬성 의견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으로도 함께하고 있죠.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들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 고민 올려주시면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SNS 메신저, 스마트폰,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혼 부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내 금강 펜테리움 분양 당첨이 됐는데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중랑구에 있는 신내 금강 펜테리움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중랑구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낮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랑구 신내동 일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호선이 신내역까지 지금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또 양원지구라는 공공택지지구도 있죠. 그래서 분양에 당첨이 되신 거니까 분양 당첨이 돼 서울에서는 어느 권역이든 분양에 당첨이 되면 일정한 프리미엄은 형성이 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이 아파트가 완공돼서 들어간 이후에 이 지역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중랑구의 신내동 일대는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신내동도 서울에서 외곽 지역에 속한 그런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고 이 신내동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다산 신도시, 갈매지구, 별내 신도시, 또 이제 또 제 3기 신도시 중에 또 왕숙 신도시 계속적으로 신도시의 공급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내권은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권에서 공급하는 좀 낮은 가격의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급량이 부담되기 전인 아직까지 이 지역에 그 공급량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이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누려질 수 있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때는 지역 갈아타기 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개념으로 이걸 입주하시는 거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혼부부시고 신내동에 이제 분양 당첨이 되신 분인데요. 일단 당첨되신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쭉 4, 5년간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의 한강극동 24평의 투자로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 풍납동의 한강극동이요. 이 풍납동이 참 재미난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백제 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 백제 도읍지여서 문화재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실상 이 풍납동 일대가 이렇게 천호역부터 강동구청역 일대로 해서 그 토성이죠. 백제 토성. 이 토성의 안쪽에 있는 곳들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강극동이에요. 그래서 풍납동 내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일부 단지 빼고는 제일 그래도 나은 단지다. 다만 이것을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흡족할 만한 개발의 조건을 갖추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너무 오랜 시간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자꾸 여기를 개발할 거야라는 이슈는 자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슈가 될 때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팔지 말지를 그때그때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한 예를 들어 2년 정도 있다가 또 4년 정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정체적인 전망에서는 풍납동 일대에서 개발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다, 좀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전망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 이슈들에 대비해서 좀 옮겨보시는 걸 권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 방송 중에도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전화 상담에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어머님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많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 확실한 곳이 어딜까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세미나 주제 이곳에 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인데 대표님 어디에 투자해 확실한가요? 네, 서울에는 확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울에 남아있는 개발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 갔던 곳들은요. 네. 대형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대형 개발에는 반드시 또 업무타운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네. 아니면 업무타운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최소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아직 미개발지이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남아있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곳들이 어느 곳인지 각 권역별로 지금 다 있거든요. 네. 이런 권역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선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선점을 하려면 어떤 걸 선점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알토란 같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 지역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무료 강연 소식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이곳에 하면 확실하다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삼성동 롯데키즈 클라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롯데캐슬 클래스고요. 향후 전망 짚어드리면서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롯데 그 삼성동에 있는 거 선능력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이 전망이 이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이 전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역의 전망이 있고 이 분양받으신 물건에 대한 전망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삼성동이잖아요. 그죠? 네. 삼성동에는 지금 남은 호재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한전부지 개발이라는, 그죠? 네. 그리고 삼성역에 복합 그 환승센터 그 계획도 있고, 당연히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인 전망은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물건의 전망은 물건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네. 네, 물건이 어떤 거예요? 제가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 물건은 네, 그 1.5룸 1.5룸 4억짜리 분양가가 4억짜리고요. 1.5룸 분양가 4억짜리. 네네. 네. 자, 이거는 1.5룸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네. 자, 오피스텔은 뭐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오피스텔은 보편적으로 차익형 개념보다는 수익형 개념이 조금 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수익형 개념에 맞추려면
사실은 투룸 이하는 수익형으로 얼마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룸을 선택하셨으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역 전망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다 더블 역세권, 그리고 강남의 중심지인 테헤란로. 이 테헤란로의 끝에는 현대에서 100층 이상의 본사 건물을 지을 거고,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월세 시장은 더 활성화될 거고, 월세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꾸준함을 유지할 거고, 월세 수익이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갈 거고,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문제냐면, 자, 강남권에서 투룸에 오피스텔 말고 일반적인 소형주택 있죠. 네. 소형주택이 거의 3억 초반에서 3억 초에서 중후반, 3억 후반까지 많이 공급이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비교하면 가격이 조금 높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당분간 차익 실현은 어려워요, 네. 이 물건은. 그리고 월세 수익도 사실은 분양가 대비 현재 이 지역의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언제까지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한전에서 이 한전부지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해서 8년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때까지는 큰 아무런 이건 뭐 부침이나 이런 거 큰 막 이 물건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건 더블 역세권이라는 과 강남 중심 업무지구라는 장점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으로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이 개념으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고요. 네. 대표님.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좀 차익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워낙에 수요층이 탄탄한 곳이니까 공실 우려는 없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좋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용산 한강로 2가 네. 북측 1-9 1구역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유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은 저기 뭐 아파트로 받아야 되는지, 상가로 받아야 되는지, 오피스텔로 받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강로 2가의 예. 정확한 번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잠깐만, 정확한 번지수가 네. 네, 지금 찾고 계신가요? 예, 2-106번지 한강로 2-106 2가 2-106번지 401호. 알겠습니다. 2-106번지 한강로 2가 진단 도와드리면서 향후에 어떠한 물건 종류를 받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거기 9년째 돼가요. 9년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5년째 고생 많이 하셨어요? 9년이요, 9년. 9년? 예, 네. 그때 국제 업무단지 막 바람 불어가지고. 네, 네, 그렇죠. 일단 예, 예.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여기가 북측 1구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조합설립도 이미 난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2구역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예, 전체적인 분위기 좋으니까 괜찮고요. 다음에 예, 예. 아까 401호 그런 거 보니까 그 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 갖고 계시면 아파트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파트 받으시면 혹시 돼요. 또 몰라서 아파트 받아야 되는 건지, 상가 받아야 될지. 아파트 받으셔야 예, 돼요. 아파트 받으셔야 되고. 그래요? 예, 예, 왜 예.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용산에 예. 용산에 왜 강남을 능가하는 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용산을 얘기를 할까요? 예, 그 용산 공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용산은 예, 용산을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이 민족공원이 80만 평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예, 아래쪽에 예. 아래쪽은 한강이 있죠. 그죠? 예, 예. 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세계 중심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 중에 집값이 예. 유독 비싼 곳을 가게 되면 강이 있고 녹지가 있어요. 대형 공원이. 예, 예. 이것을 갖추게 되는 곳이 바로 용산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내가 뭘 갖고 있으면 자꾸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다라면. 예, 예. 자, 세계적인 도시의 유명한 가격이 높은 곳으로 이 용산 지역이 바뀔 건데, 그럼 예. 당연히 주택의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가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예. 또 불합리성도 발생을 하냐면, 이 개발지에서의 상가는 우선권이라는 게,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첫째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상가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예, 예. 아니면 또 여기서 임차인으로 등록이 돼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상가를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예. 이렇게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상가를 만약에 받으려면 예. 이런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결국은 좀 별로 안 좋은 상가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예. 상가 받아놓고 만약에 예. 도로가도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 받아버리면 예, 예. 고생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주거용 시설은 지역에서 예.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시설임과 플러스 예. 어떤 걸 받더라도 웬만해서는 예. 다 이렇게 조망권이 트인 것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합원이니까. 예,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많이 오를 주거 상품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예.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예. 뭐 설령 중간에 뭐 단계가 또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고 개발 속도가 낮고 이런다고 해서 팔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이거는 예, 예.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 이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옆에 네, 아버님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사실 용산은 현재 지금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런 게 의미하는 게 또 이제 향후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니까 거주 가능한 아파트로 받으시기를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연결 저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그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동에 광명 한진타운 아파트 23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하는데 네. 지역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광명 한진타운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런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대표님 투자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투자 대상으로 광명 한진타운을 보신 거네요. 네네.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재는 나쁘지 않은데 네네. 현재 살 때는 나쁘지가 않은데 잘못하면 좀 고생 좀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광명의 주거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잘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네. 네. 자, 왜 그러냐면 광명은 참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배후 주거지예요. 어디에? 서울 지벨리의 배후 주거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을 보유한 곳 중에 한 곳이죠. 지벨리가. 이것도 배후 주거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배후 주거지라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거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 광명 한진타운은 광명 사거리 7호선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주변 지역이 온통 주택촌이에요. 그것도 노후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파트가 유일해요. 그것도 세대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 이 뉴타운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주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이 시점에 결국 들어가시는 분들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 뉴타운이 완공돼서 뉴타운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새 아파트의 공급량이 2만 세대가 넘어요. 여기. 아,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새 아파트의 공급 세대 수만. 네.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서 들어가는 신규 유입 수요자들은 이 지역의 네. 뉴타운 새 아파트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입주한 지 20년이 된 기존 아파트를 들어갈 확률은 극히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네. 그리고 광명에 지금 최대의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6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어디가 자꾸 거론되고 있냐면 예전에 광명이 시흥하고 엮여서 전전 정권 때 보금자리 지구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보금자리 지구가 예정됐던 곳이 광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 3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이 광명이 지금 자꾸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3기 신도시 광명에 딱 또 지정이 되는 순간 광명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산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광명에서는 만약에 광명에 투자를 하려면은 네.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새 아파트가 돼. 왜냐면 그래도 여기는 광명의 도심권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도시는 광명의 도심의 옆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같이 새 아파트가 경쟁을 한다라면 당연히 도심권에 있는 광명의 중심권에 있는 새 아파트가 경쟁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광명에선 투자를 하려면 기존 아파트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새 아파트가 될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네. 한진타운은 조금 그 고민을 좀 보류를 하시고 뉴타운 네.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만약에 내가 투자금 때문에 뉴타운 지역에 투자하기엔 조금 투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권에 있는 이런 단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의 도심권 있잖아요. 네. 서울 도심권에 도심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단지들을 선택하시는 거지 또는 소형 아파트 단지나 소형 아파트로 지금 막 조성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로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요. 요즘은 역시나 좀 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